세력의 계획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세력의 계획,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이대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정답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에서 2026년 알트코인 답안지 또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주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밤에 국밥을 먹다가 국밥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혓바닥이 다 벗겨져가지고 발음이 셉니다. 원래도 조금 샜는데 더 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하루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어제 관점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영상들에서 저는 공통된 의견을 말했고, 특히 어제 영상에서도 꽤 강한 어조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이 관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리저리 말 바꾸지 않고 저는 이 관점만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바로 이 88K대에서 89K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매집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밝혔고, 이때 손절선은 87.2K, 또 익절선은 91K 부근에서 절반 정도를 익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에 갑자기 이제 보란듯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 속에서 제가 새벽에 녹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이 오전 32분경에 제가 빠르게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주부의 공부방에서 저의 계좌를 오픈했고, 또 91K 부근에서 절반 정도 익절하시라고 저의 관점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주부의 2026년 5,000불로 만불을 만드는 프로젝트. 왜 유튜버를 보면 진짜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가짜 돈이다 뭐다. 수십만 불로 제가 굴리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진실된 마음으로 대부분의 투자자가 원화 약 1,000만원 이하로 매매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도 이 소액으로 어떻게 10만 불이나 넘는 큰 돈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드렸습니다. 약 24일 지난 현재 2026년이 저는 시드의 2배를 달성하고 있고, 이번에도 승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어제도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기프티콘 이벤트는 내일 일요일 저녁에 일괄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불금에도 와이프랑 코주분이 영상 시청하면서 공부하고 저만의 관점 만들어 나갑니다.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 철이야님 기프티콘 발송해드리도록 하겠고, 위에 있는 구글 폼으로 이벤트라고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댓글 이벤트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승리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 코주부가 또 기프티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질질 끌었는데 빠르게 오늘 관점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제 91K대에서 저는 절반 정도를 익절하고 다시 빠르게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절반 정도는 아직 여전히 홀딩 중입니다. 이 뜻은 아직 저의 상승에 대한 관점이 깨지지 않았다는 뜻인데, 저는 일단은 이 포지션은 이 진입가에서 본절을 걸어놓을 생각이에요. 왜 본절을 걸어놓았냐? 일봉상 아직 제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큰 상승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어제 새벽의 움직임으로 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절반 정도를 91K 부근에서 익절을 하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를 오늘 아침에 본전 정도를 보유선으로 잡는 것을 약간은 좀 관점 변화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제 이 윗꼬리가 일봉에 있는 FVG 구간에서 나와줬거든요.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와줬어요. 이 뜻은 어찌됐든 위에 매물 저항이 생겨서 윗꼬리가 달려있든, 아니면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본점 심리로 인해서 윗꼬리가 달렸든, 여기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물론 저항을 받은 이유는 다양한 근거가 있겠죠. 여기 매물대, 본전 심리, 아니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떤 차트가 횡보 뒤에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동평균선들의 이격도를 좁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직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자체가 수렴이 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대로 다이렉트로 상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근거가 집약이 되면 일봉상 보는 차트에서는 이 베어 플래그 패턴에 대한 발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은 보통 조정 구간과 시간 조정 구간에서 나오는데 지금이 뭐예요? 딱 10월 10일 이후 대폭락 이후에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지만 어찌됐든 긴 타임프레임봉 일봉에서 보면 시간 조정 구간과 단순한 가격 조정 구간임에는 자명한 사실이죠. 또 이것을 깃발 패턴이라고 합니다. 추세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베어 플래그 패턴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밑에 있는 거래량 자체는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채널의 하단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 결국은 이 부근에서의 실망 매물로 인해서 베어 플래그 패턴의 완성이 발현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페이크 패턴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잔량은 본전 로스의 물량을 걸어놓고 잔여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1시간 봉과 4시간 봉에 각각 형성된 이 하모닉 패턴, 즉 상승형 하모닉 패턴 가운데 사이퍼 패턴과 디크랩 패턴에 의거해서 상승 임펄스 파동의 목표가 91K 부근을 일단은 잔여 물량의 목표가로 둘 예정입니다. 만약에 잔여 물량 자체가 본전 로스에 나가게 된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베어 플래그 패턴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하잖아요. 근데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이 자리가 저는 물론 이 확정 수익이 위해서 89.2K의 잔여 물량을 걸어놨다고 해도 1시간 봉상 최종적으로 88.3K를 확정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왜 새로운 하락 파동이 88.3K를 끝내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 여기서 왜 하락 파동이 시작되냐? 88.3K를 뚫고 내려가게 되면 여기 오더블록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구간이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제가 오더블록은 어느 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 여기서 모두가 생각하는 여기 지지라인 또 요런 지지라인을 다 부시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뭐가 발현이 되냐면 제가 또 IC 트레이딩, 가치 트레이딩에 접목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SSL이라는 개인들이 손절선으로 잡고 있던 구간, 즉 개인들의 손절을 털어내고 올리는 구간이 바로 SSL 구간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오더블록, 세력들의 본격적인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매물대가 형성된 이 오더블록 구간이 생성되게 돼요. 이 구간이 바로 88.3K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탈하게 되면 결국 이 구간은 이 이후에 강력한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방 압력이 가중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을 위해서 그냥 89.3K 제 평단가에 본절 걸어두고 본절 걸었을 때 이 자리에서 움직임을 본 후에 다시 한번 포지션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횡보가 길어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횡보의 구간에서 가장 많은 손실을 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15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생각인데 모두가 다 아는 폭락장보다 오히려 횡보할 때 가장 많이 인간이 이성을 잃습니다. 이 횡보는 곧 지루함이고 이 지루함은 내 욕심을 절제할 수 없는 구간이 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에너지가 응축됩니다. 횡보가 길어지면 이평선들도 모이겠죠. 이평선의 수렴은 곧 에너지예요. 그러면 어느 한 방향으로 방향성이 분출된다고 했을 때는
그 힘의 크기가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커지겠죠. 제가 지금은 짧게 좋은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지만 결국에 이 횡보가 끝나는 자리부터는 저는 이제 제 계좌를 한 번 더 2배, 4배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장기 포지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결국 투자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한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한테로 돈이 이동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기술적 분석 똑같다. 아니 이 지금 오히려 저 이게 더 이상한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정해놨으면 이 횡보가 끝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점을 잘 바꾸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가 15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게 해준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트레이더로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뭐 맨날 영상에서 오늘은 베어 플래그, 뭐 어떤 날은 뭐 불 플래그, 맨날 그 작도가 바뀌는 것도 사실 저는 매매 조금 하실 줄 아는 분이면 더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자면 역사적으로 금이 상승을 끝내고 횡보를 할 때 비트코인은 그제서야 금의 상승분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현상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비트코인의 횡보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 이후에 귀추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요즘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공유와 이 현물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 이 유튜브 녹화 영상에서 진행을 하려면 제가 편집하고 올리는 데만 3시간 이상이 소요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요즘 핫한 종목 있죠, 이 엑사 인피니티. 시장에서 현물 어려워하시는 분들, 오히려 지금 시장이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강한 종목, 또 매물대가 없는 종목만 제가 빨리빨리 로켓 지표를 통해서 캐치를 해서 이번에도 엑사 인피니티 4,250원 기준 1차 목표가도 달성을 해드렸습니다. 또 어제 이 공모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91K 부근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제 실시간 포지션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15년 동안의 트레이딩 노하우와 또 크립토 애널리스트로서 TV에 나오는 전문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타 수식어를 다 빼버리고 작년에는 순수한 검증된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께 인정을 받고 싶었고, 이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유튜브 시장 제가 한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2025년 키움증권 전체에서 상위 1%의 수익률을 가진 트레이더로 랭크가 되었고, 2025년 전세계 1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코인 투자 대회 바이비트 워스트 2025에서 500등 안에 드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게 10월달에 있었는데 10월달에 대천상 파동 일어난 거 아시죠? 나는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인 중에 500등 안에 든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에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검증을 2026년에는 5,000불로 이 10만 불을 만드는 생생한 과정을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드부의 공모방과 이 로켓 지표를 통해서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로켓 지표는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매수 표시가 나오고요, 어떤 종목이 하락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보통 365일 24시간 동안 차트를 볼 수 없는 직장인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365일 동안 24시간 차트를 보고 작도를 매번 하는 거는 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이 로켓 지표 하나에 담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뭔가 위험 신호가 발견되거나 뭔가 상승 신호가 발견되었을 때 남들보다 앞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상승에 대한 포지션도 정확하게 이러한 로켓 지표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가능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이 로켓 지표와 코주부의 공모방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가 뭔데 이런 공모방? 네가 뭔데 이런 로켓 지표 나한테 주냐? 하지만 저 불법적인 레퍼럴 요구, 불법적인 요구 하지 않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 코주부 이때까지 정직하고 신뢰있게 방송을 해온 대가로 한국증권정보협회에서 우수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개를 공유드리는 대신 구독자 10,000명
2만 명, 10만 명 달성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코인 유튜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수익 인증과 댓글 활동을 통해 도움을 주신다면 저 코주부는 이 두 개를 기꺼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주부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모두 투명하게 이 로켓 지표와 코주부의 실시간 관점 공유방을 이용해서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긴 말 하지 않을게요. 하단에 보이는 댓글 누르시면 이러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누르시면 구독자 인증을 위한 간단한 설문지 하나가 뜨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고 이 밑에 있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연락처나 나는 연락처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전혀 상관없고, 하지만 이 연락처가 조금 더 답장을 빠를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저 코주부가 이 로켓 지표와 이 로켓 지표를 이용한 히든 종목, 또 저의 모든 매매 일지와 관점이 담겨있는 관점 공유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자료처럼 역사적으로 금이 상승을 멈추고 횡보할 때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비트코인은 과연 큰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또 알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는 결국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차분히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가냐, 아니면 하방으로 이탈을 한 이후에 상승해서 가냐, 저는 결국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사실 우리 할머니도 그런 말을 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시장에서는 숏 포지션보다 롱 포지션이, 즉 상승을 보는 낙관론자들이 훨씬 더 승률이 높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앞으로 정말 큰 하락이 오더라도 이 주봉상 형성되어 있는 오더블록 구간과 FVG 구간인 74에서 76K 구간은 깨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 먼저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결국 깔끔하게 88.35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하방에 대한 유동성 구간 소화 후 상승한다는 시나리오와, 지금 자리에서 88.3K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한다, 이러한 관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2026년 보는 큰 메인 시나리오고, 저는 이러한 파동 안에서 최대한 수익을 쌓아 올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크립토 시장은 FTX가 붕괴되었던 시기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시장의 스트레스가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에서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큰 폭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미 마른 오징어 쥐어 짜는 것 마냥도 못한 거래량과 관심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같은 큰 폭락이 나오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알트코인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결국은 제가 이 오더블록이 생성되고, 사실 이더리움은 매매하기 굉장히 쉬운 자리였거든요. 왜냐면 1시간 봉상 이 상승형 하모니 패턴인 샤크 패턴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D 지점을 손절가로 세팅을 하고 여러분들께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오더블록이 생성되었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체크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실 매매에 있어서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는 자리였고 손익비가 매우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에 있는 FVG 구간과 오더블록 부근인 3,000달러 부근까지 1차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히 3,000달러까지 찍고 지금 다시 한번 이 횡보를 보여주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큰 관점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이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이게 2,900달러 정도인데 2,900달러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빨간색 선, 제가 이거 피보나치 채널 1.5선이라 그랬죠. 이 부분까지는 재차 상승해둘 여력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재차 비트코인이 88.3K를 이탈하면서 이더리움도 이 2,900달러를 이탈하게 되면 일봉상 이 자리까지 매물대가 딥하게 열려버립니다. 여기가 이제 2,200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채우고 여기 찍고 가냐,
여기 찍고 가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손절선과 보유선까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 메인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지금 다시 요 채널 1.5선에 붙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붙었을 때 사는 게 자리가 좋다고 했죠. 이거를 여러분들 가더라도 한번 확인하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이 채널이란 개념 자체가.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잘 사고 잘 팔고 잘 기다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매스타점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솔라나는 현물로 한번 매집해볼 기획이에요. 스탑로스 약 102달러 정도 스탑로스 잡고 약 105달러에서 120달러 부근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솔라나 받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엊그제 이 엑시 인피니티 단타 종목으로 완벽한 타점으로 익절을 해드렸습니다. 약 9% 이상까지 수익률이 나왔는데 하필 많고 많은 종목 중에서 엑시 인피니티를 골라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현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 알트코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는 종목에 물타고 이러다가 손실이 더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진 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는 종목은 다 이유가 있고 이렇게 계속 꼬라박는 종목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엑사 인피니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 이렇게 거대한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들어온 거 보세요. 이 매물대 부근에서 캔들의 모양,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죠. 바로 이 매물대 부근에서 캔들의 마감이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면 그만큼 본전 심리 때문에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종목에 매도 심리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달리지 않았고 보시는 것처럼 상승 2파를 암시하는 캔들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뜻은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많으나 이런 매도 심리들을 다 소화하고 양봉으로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종목에 들어온 매수세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컨택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우리 계좌에 이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로켓지프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국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가운데 이런 단기적인 상승 포지션을 취하는 종목들 일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또 엑시 인피니티처럼 다음 히든 종목 곧바로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주부의 곰무방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에요.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요 이러한 링크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 간단한 설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고 이 밑에 있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연락처나 나는 개인정보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한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밑에 있는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 코주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세 가지를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주 어려운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는 지금 동트기 직전에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이 동이 틀 때 여러분들과 웃는 모습으로 끝까지 시장에서 살아남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